네, AI 디지털 교과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들의 동의 없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3%였는데 그것을 3.8%로 늘리면서 그것을 AI 디지털 교과서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한 거고요. 본회의에서 21대 본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저희 교육위원은 전체가 다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식적으로 잘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던 졸속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략 4,700억에서 5천억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AI 디지털 교과서 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구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전산망도 확충을 해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구독료라는 것을 저희가 내게 됩니다. 구독료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 학생들 전체를 계산했을 때 구독료를 보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략 5천억 가량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위원들은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범 사업을 좀 해서 천천히 연착륙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진국 그 어느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도 아이들한테서 뺏자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AI 디지털 기기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지급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종이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해력 이런 것들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은 국회와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선 교육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았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해보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하자라는 거고.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신중하게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교육 자료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교육부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가자고 연착륙하자는 의미에서 교육 자료로 가자라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연착륙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할 때 그 제도를 원칙으로 선택하고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는 형태로 가면서 시범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교과서로 가자는 걸 반대하고 참고서로 가자 하면서 연착륙을 한다. 이게 논리적 모순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교육에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우리 교육의 조정원 간사에게도 한번 와서 3분 정도 똑같은 이유를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한번 얘기하십시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지금 아니 결국은 이 부분이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우리가 기본 원칙이고 아니 잘 봐요. AI 교과서를 채택하면 유상범 간사님은 의사진행 발언 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의무 교육을 의원들하고 토론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기본 헌법 원칙에 AI 교과서를 채택하면 무상교육이라는 헌법적 정신이 잘 구현되지만 참고서로 가게 되면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 아주 다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조정훈 우리 국민의힘 간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표결로 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돼 있는 게 이번에 새로 법을 만들어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자는 지금 법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이미 디지털 교과서가 돼 있는 법을 개정해서 교육자료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게 이미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교육자료로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검증 완료된 걸 갖다가
폐기시키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정복 간사님하고 우리 법사위원장님하고도 조금 의견이 다르신 게 이게 시기가 빠르니까 조금 준비 절차가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교육 자료로 하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과서로 가는 것 방향 자체가 틀렸으니까 이거는 되돌리자 하시는 말씀인 건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만약에 준비 기간을 위해서 교육 자료로 바꾸자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있죠. 우리 체계 작구에 맞게 하려면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시행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조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한 겁니다. 법사위에서도. 왜 그런 것조차도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교육부 장관님하고 제가 저 문정복 간사님께 같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육 자료로 아예 규정하지 말고 디지털 교과서라고 지위를 남겨둔 상태에서 경과 규정을 좀 더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바꾸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한번 좀 말씀해 봐 주시죠.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말씀해 봐 주시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현장에 도입되려면 일단 이제 인프라나 디바이스가 이제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다 준비된다. 모든 학교에 그 뭐 한 30% 학교는 10기가까지 이제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고요. 다 네트워크가 준비가 되고 또 디바이스도 지금 이제 초3, 4, 중1, 고1 요 네 학년에 이제 도입이 되고 과목도 영어, 수학 그다음에 이제 정보 교과 이 세 과목에 도입이 됩니다. 지금 이 절차 자체가 좀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프라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교사의 연수와 교사들의 말씀하신 이제 그런 준비 사항인데, 지금 석 달 동안의 이제 겨울 방학이 연수하기에는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는 지난 이제 학기에 마쳤고요. 그 선도교사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그 반응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교사들도 써보신 분은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사항도 결국은 이제 과몰입이나 그런 중독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AI 디지털 교과서는 특히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발견한 에스토니아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디지털 교과서 제도를 우리보다 이제 먼저 도입을 했는데 지금 피사 성적 수학, 과학, 읽기 성적이 거의 순위가 거의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동아시아의 최고 국가들에 비해서 좀 순위가 낮았는데 에스토니아만이 사실 4, 5위권으로 약진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이제 그런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물론 속도 조절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또 국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거를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 자료를 격화시키면 현장의 혼란이 저희들은 굉장히 클 것이다. 또 그 여러 가지 지금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좀 힘들 정도로 좀 커질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말씀. 예. 지금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일은 뭐냐면, 학교에 전체적으로 디바이스나 망 구축이 다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교육위에, 답변하실 때는, 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2월 말쯤에 정리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교과서로서의 지위가 정말 국회에서 인정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2023년 10월에 시행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부지불식간에 이것이 교과서 지위로 올려왔기 때문에 저희 국회가 아직 국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지위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구독료거든요. 근데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산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축에는 이 구독료가 미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사님 지적하신 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네. 그 망 부분은 뭐 저희가 그 3월 학기 시작 전에 그 완전히 준비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